2025년 7월 압구정 재건축의 최신 트렌드와 가격 분석입니다. 압구정에는 25년 들어서 가격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단지들 모두 24년에 비해서 50포인트를 상회하거나 이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비싸다 할 수 있는 집값이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50%가 올랐으니 그에 따라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선 재건축 시 말들이 많았던 분담금에 대한 언급이 싹 사라졌는데요. 중소형 평수들 2 내지 3억에서 대형 평수 10억 원 내외까지 분담금 액수에 관심들이 많았는데 한 달에 집값이 5억에서 10억이 오르다 보니 그런 액수가 하찮게 보일 지경이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몇 구역 몇 평형의 대지 지분이 얼마고 분담금이 얼마고 하는 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산술적으로는 적정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으니까요. 그리고 압구정은 세대수가 약 1만 세대를 약간 상회하는데 지난 2월경부터 한 달에 30에서 40건 가량씩 거래가 되면서 가격 추세가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추세와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압구정 전체적으로 간단한 개요만 설명드리고 압구정에서 어디를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산 사람들은 잘 산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압구정의 6개 구역의 재건축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속도에서 앞선 곳은 2구역 신현대인데 3구역 구현대와 더불어 압구정의 선도구역입니다. 입지가 좋고 대지 지분도 많은 데다 속도가 빨라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선호받는 구역입니다. 집값의 척도가 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 평형 가격에서 25년 6월 말에 75억을 기록하면서 최고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 진행도를 보시면 2구역 신현대는 오는 9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 삼성과 현대건설이 맞붙었다가 삼성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잡음도 좀 들리는 상황이네요. 아래쪽 2, 3, 4, 5구역은 모두 조합이 설립된 지 4년을 넘어서고 있고 시공사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2구역을 필두로 543 구역이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서울시와 각 조합 간에 합치된 계획을 수립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만족을 시켰다는 뜻이죠. 이 계획에서 평형대, 배분 등 향후 변경 가능성 있는 일부를 제외하곤 건축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본격 재건축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 절차를 2구역 신현대가 가장 먼저 통과를 한 것입니다. 뒤를 이어 4구역과 5구역이 바짝 뒤를 쫓고 다시 그 뒤를 3구역이 뒤쫓는 형국이었는데요. 4구역과 5구역의 결정고시 역시 서울시와 협의에 제시된 계획이라 별 이견이 없을 텐데 그 절차가 다소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압구정에 가격 급등세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었죠. 사실 저도 4구역과 5구역은 결정고시가 나든 보류가 되든 함께 움직일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7월 4일에 4구역이 먼저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단독 결정을 이끌어낸 것인지 놀랍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4구역과 5구역은 구역의 형태나 역학구도로 보아 동질성을 추구해야 하는 구역인데요. 시공을 할 때도 규모의 경제나 또 사실상 대단지로서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4구역이 앞섰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알게 모르게 요즘 압구정에는 국내의 일군 건설사 대부분이 모여들어서 피 터지는 난타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재건축이라는 상징성은 향후 100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자사실적의 크라운입니다. 5구역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겠는데 4구역에서 먼저 시공사 선정을 마친다면 5구역은 거의 거저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구역 시공사 선정에 사활을 걸어야 할 이유가 2배가 된 셈입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4구역이 아직 저평가 상태인데요. 이번 쾌거로 집값도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2, 3, 4, 5구역 외에 1구역 미성이 추진위가 구성이 된 후에 조합이 설립되질 못해서 뒤처졌고 6구역 한양 5차와 7차 그리고 8차는 20여 년 전에 7차에 설립되었던 조합의 흔적만이 남아있고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면서 속도에서는 가장 뒤처져 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속도는 최근 거래된 집값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래 가격을 보면서 최근 추세를 알아보시죠. 이 가격들을 보시면서 감안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구역의 차수와 평형에서 고르게 거래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딘가에서는 살 사람은 있었지만 팔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없었던 구역도 있고,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가치를 평가하는데 실패해서 비싸게 샀거나 싸게 팔린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은 단기간에 워낙 빠르게 집값이 올라가면서 거의 묻혀버렸지만, 여기서는 큰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급등 현상이 25년 들어 생겼기 때문에 24년의 최고 가격과 새로운 신고가를 비교하면 당위 상승률이 나오는데, 1구역 미성의 경우에 2차 32평이 34억에서 50억으로 오르면서 47%가 올랐고요. 56평형의 경우에 52.5억에서 77억으로 오르면서 46.7%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47평형의 경우엔 45억에서 59억으로 오르면서 31%에 그쳤는데, 이런 수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저 이 구역 상승률에 걸맞는 거래의 매칭 기회가 없었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연이어서 이 평형이 거래가 됐다면 비슷한 상승률인 66억이나 67억쯤은 거래가 됐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조합이 설립이 안 되어서 현재 진도로도 4년이 뒤처진 미성도 이번 급등의 수혜를 똑같이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2구역은 35평형이 51억에서 75억으로 오르면서 47%가 상승했습니다. 61평형은 86억에서 112.5억으로 30.8% 올랐는데, 2구역 대형 평수가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계산 방법이 24년 가격이 충분히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합니다. 이런 건 다른 구역과의 대지 지분이나 속도, 그리고 입지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겠죠. 그럼에도 이 구역은 대형이 여전히 싼 편입니다. 이번 움직임의 특징이 중소형이나 대형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승률인데요. 오히려 대형 평형이 더 오르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51평형은 71.5억에서 90억으로 오르면서 역시 25.8%가량 상승에 그쳤는데, 이건 1층 매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싼 가격인데, 2구역 신현대의 경우엔 매물이 극히 적어서 거래가 더 많았다면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갔을 겁니다. 3구역은 많이 오른 곳이 1, 2차 65평입니다. 90억이던 거래가가 127억으로 오르면서 41%가량 올랐고요. 6, 7차 65평의 경우에 79.5억이던 가격이 117.5억으로 오르면서 47.8%가 상승했는데, 이곳이 강변보다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24년 가격이 너무 낮아서 생긴 착시 현상입니다. 6, 7차 65평이 강변 65평에 집값이 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3구역의 경우엔 다른 구역에서 보지 못한 집값에 왜곡이 심한데요. 추진위 초기에 있었던 제자리 재건축 이슈로 인한 오해로 빚어진 듯 합니다. 초기 추진 방향으로서 제자리 원칙이 제시되었던 적은 있었는데, 조합 설립 이후에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언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언급은 없었는데 부인도 없으면서 오해가 계속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제자리 재건축 원칙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보는 게 옳을 겁니다. 상구역은 재건축 후 약 70% 이상의 세대가 만족할 만한 1선이나 2선 조망을 갖게 됩니다. 사업 초기에는 박원순 시장 시절이어서 조망이 적게 나오는 구조라 조망권의 가치가 컸지만, 이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어지간하면 모두 조망이 나오기 때문이죠. 외부인들이 압구정을 보면서 아크로 리버파크나 원베일리의 특정동에 월등한 뷰가 나오는 이미지가 오버랩 되는 듯한데요. 압구정은 그쪽과는 전혀 다릅니다. 평균 층고가 그곳들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지면서 조망권 비율이 월등하게 올라갑니다. 그런 뷰가 나오는 동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대지 지분 많은 동들의 평가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3구역 13차 36평도 이로 인한 오해로 피해를 입었던 차수인데요. 최근에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50억이던 것이 72억을 찍으면서 44%가 올랐죠. 3구역에서 지분 많은 차수들이 약진하고 있어요. 반면 3구역의 국민평형인 5차와 10차 그리고 14차는 14차가 47억에서 65억으로 오르면서
38.3% 올랐는데 3구역에서는 지분이 독보적으로 많은 13차를 제외하고는 2구역 신현대의 75억과 비교하면 10억이나 차이가 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3구역에서는 지분이 많은 4차와 6, 7차, 그리고 13차가 저평가 상태로 보입니다. 현재 3구역에서는 토지 등기 문제를 둘러싼 리스크가 있는데요. 3구역의 토지 일부가 70년대 지어질 당시에 소유권 정리가 말끔하게 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이 간단치 않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큰 돈이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해결하려는 방향은 있겠지만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예단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리스크가 2구역에 비해서 선호도나 접근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승률이 조합 설립조차 되지 않은 1구역에도 밀렸다는 건 치욕적이죠. 구역적으로 학교나 생활 접근성과 상징적인 의미에서 최고의 조건을 갖춘 3구역의 시장의 평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4구역은 현대 8차 35평이 44.5억에서 62.1억으로 오르면서 39.6%가 올랐고요. 한양 3차 39평은 46.5억에서 64.5억으로 오르면서 38.7%가 올랐습니다. 한양 4차 33평은 42.5억에서 60억으로 41%가 올랐습니다. 이번 급등장세에서 4구역은 약 40%에 못 미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 다시 거래가 시작이 되면 4구역 집값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5구역 한양 1차 20평은 25.7억에서 40억으로 오르면서 55.6%가 올랐는데 이것은 24년의 가격이 너무 낮아서 생긴 착시 현상입니다. 27평은 38.8억에서 57.5억으로 오르면서 48.2%가 올랐는데 20평과 27평을 비교하면 오히려 20평형이 상승률이 높아 보이지만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은 20평형이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32평형은 40억에서 60억으로 정확하게 50%가 올랐습니다. 지금은 627 부동산 대책으로 템포가 죽었지만 사실상 압구정은 24년의 가격이 신뢰할 만한 가격이었다면 그보다 50% 더 오른 가격을 향해 움직이는 중이었습니다. 매수를 위해서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싼 것인지 아니면 비싼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비교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6구역은 한양 5차 32평이 37억에서 52억으로 40.5%가 올랐고요. 40평형은 40억에서 60억으로 50%가 올랐습니다. 한양 7차의 거래가 적었지만 여기도 거래가 생기면 상당한 폭으로 오를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승률을 보시면서 예민한 분들은 특이한 걸 눈치채셨을 텐데요.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린 단지들이 이번에 약진을 한 것인데요. 그것은 이 지역들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쌌기 때문입니다. 압구정의 사업 진행이 활발한 구역을 사고 싶었지만 절대적인 금액에서 모두 60억을 넘어선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주저없이 진행은 늦지만 후위를 기약하면서 압구정에 진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행이 늦은 구역들의 집값이 진행이 활발한 지역을 넘어설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도 같은 이유로 압구정 진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압구정의 진행구역이나 비진행구역이나 집값 상승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진행구역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더 높아진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흐름은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압구정동 아파트의 보유 포지션이 달라진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의 강남권과 집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아서 압구정을 팔고 다른 지역의 신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제법 있었는데 압구정의 상승률이 독보적이다 보니 이젠 그런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는 건데요. 요즘 새로 매수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거의 압구정 재건축이 끝나고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집을 팔 일이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집값이 더 오르는 지역을 팔고 갈아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20년이나 30년을 장기 보유하게 되면 보유 연한이나 실거주 요건 같은 것들은 자연히 충족하게 되고 또 언젠가는 재건축이 완료된 자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올라가는 높은 상승률에 의해서 양도세는 제로에 수렴하는 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는 곱씹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하는 논점은 어차피 10년에서 20년이나 더 오랫동안 집을 팔지 않을 거라면 재건축이 몇 년이 더 빠르고 몇 년이 더 걸리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유 중에는 사업이 빠른 곳이 더 빨리 많이 오를지 모르지만 어차피 압구정 재건축은 재건축 후 그 구역의 상품성에 따라 집값이 달라집니다. 보유 중의 평가액은 처분하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전략이나 여건에 따라 골라야 하는 아파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속도가 처져서 가격이 싸다면 땡큐, 그 구역의 강점과 단점을 살피는 밝은 눈을 갖는 것이 더 현명할 거라 생각합니다. 불분명한 풍문에 따라 집을 사고 나중에 뒷목을 잡느니 남들이 살펴보지 못한 구역이나 차수를 찾아서 매수를 하는 게 현명합니다. 25년에는 집값이 비쌀수록 더 많이 오르는 기현상이 정점에 올랐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초고가 지역인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 더힐, 그리고 청담의 초고가, 빌라 등이 같은 범주에 있지만 그 단지들은 많아야 500에서 600세대 혹은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재건축 후 1만 3천여 세대가 포진할 압구정에 비하면 이슈성에 있어서 파괴력이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압구정은 현재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아서 비싼 것이 아닙니다. 장래 가장 비싼 집이 될 지역이라 비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쏠림 효과를 가져오며 좁은 관문을 뚫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진입을 허용하는 변별력 테스트를 하는 중입니다. 이번에 나온 627 대책은 고가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줄였지만 압구정에는 그러한 장애물을 돌파할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신고가가 기록될 전망입니다. 떨어질 때는 가장 늦게, 조금씩, 그리고 오를 때는 가장 빠르고 높게 말이죠.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란에 압구정의 신고가 맵과 압구정의 각 구역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만화로 보는 압구정의 자료를 링크해 놓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